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장해찬이 글 썼던 거 기억하시죠? 제목이 제2에게입니다. 그 제2에게 글 근데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2에게라는 글이 어떤 건지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강남맘 카페 여기다가 지인은정이 글을 많이 썼다. 근데 그거 까발리겠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인정하고 자기가 썼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지인은정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말고 지인은정이가 서초 강남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아줌마들이 들어가 있는 카페 여기에다 글 쓴 것도 모두 폭로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이 소식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신업 TV에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해찬이 분명히 이 제2에게라는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대서특별됐습니다. 모든 언론들의 말이죠. 지금 장해찬이가 일주일에 20여 개 언론에 나가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났던 그런 글들, 그런데 그것이 한동훈에게 뭔가 불리한 글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썼던 글이 하나가 제2에게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님, 우리가 고작 이렇게 지저분한 사건 뒤치다거리나 하자고 의기투합한 것은 아니잖아요. 법꾸라지처럼 의법은 아니라고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도록 조언하십시오. 25일과 28일이 지나면 지인은정 변호사에 대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맘 카푸치노 이야기 나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예정으로 충고합니다. 국민들께 무릎 꿇고 석고대지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인은정 변호사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25일과 28일이 지나면 지인은정 변호사에 대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일은 뭡니까? 11월 25일 우진교사 이재명 선고. 28일은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요때까지만 기다려주겠다. 그때까지도 만약에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자기들이 글 썼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지인은정 변호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강남맘 카푸치노 이야기 나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강남맘 카푸치노라는 것은 서초동 그리고 또 강남 이쪽에 세력들이 들어가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내지는 뭐 학교 얘기, 학원 얘기 그런 거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정치 얘기도 집어넣고 뭐 그런 카페입니다. 아주 유명 카페라고 합니다. 이게 서초구나 강남구에 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 성향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 아줌마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글을 쓰면 파급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당원 게시판에 쓴 글과 똑같은 글들이 여기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장해찬이는 자기가 뭘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미심장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까발릴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2에게라는 것이 이게 바로 주진우라는 겁니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원래가 이 장해찬이가 말이죠. 주진우하고도 또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철에 교류를 했고 그다음에 또 뭐 알고 지내는 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동훈을 갖다가 한때 황태자 그 만들었을 때 말이죠. 황태자 노릇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댓글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댓글팀에 장해찬이 들어있었고 뭐 배승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마 이 주진우도 관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해찬이하고 주진우는 상당히 잘 안다는 거죠. 물론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뭐 가까운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진우가 한 5년생 정도 된다네요. 그 다음에 장해찬이가 87년생인가요? 뭐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는 좀 납니다. 하지만 그 정도 나이면 형님이라고 뭐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진우가 내가 언제부터 네 형님이야? 라고 빡쳐가지고 장해찬한테 연락해가지고서 뭐 내렸다. 그렇게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님, 그 문제 때문에 내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이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내렸다면 정말 장해찬이가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한동훈을 성토하는데 앞장서다가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지 만약에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 때문인지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은 유튜브에도 올라 있고 그리고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명하게 말이죠. 장해찬이가 일주일에
많게는 20곳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당원 게시판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당원 게시판 전문가처럼 말이죠. 원래 당원 게시판 이거는 장해찬이 작품이 아닙니다. 최초에는 전여욱 유튜브에 일반 우리 국민께서 거기다가 글을 쓴 거고, 그것이 이제 이병준 기자에 의해서 또 이제 확인된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인터넷 언론을 거쳐가지고 레거시 언론까지도 지금 이 문제가 확산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 문제를 처음에 관심 없어 하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마저도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사설을 쓸 정도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차에 바로 이 한동훈 공격에 앞장서던 장해찬이가 제2라고 하는 글을 썼다가 이것을 바로 내렸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겁니까? 그러면 제2에게라고 지목된 주진우가 장해찬한테 내리라고 하든지, 내지는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혼내키든지, 아니면 뭔가 여기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너 이거 빨리 안 내리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이가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한동훈이는 지금 자기네 쪽에서 썼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해찬이가 이런 글을 쓰든 말든 나설 가능성도 없고 그랬을 리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그 상당히 의심되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이준석하고 장해찬이는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과거 10년 동안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최근 2년 동안에는 아예 거래가 없었고, 그러니까 교류가 없었고, 그리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최근 2년이라고 한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 그때 이제 경선 본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준석 쫓겨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류가 별로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 입장에 있었고, 장해찬이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준석이가 내가 장해찬한테 전화를 걸었다. 한 2년 만에 최고 전화를 걸었다. 이런 얘기를 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해찬에게 한동훈 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리고 장해찬에게 지금 한빠들, 그러니까 한동훈 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줬다. 뭐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해찬도 또 이 이준석하고 다시 지금 교류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CBS 김현정 뉴스쇼라는 데 나가가지고서 이준석이가 또 그 관련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송에 나갔다가 뭐 대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교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준석과 장해찬이가 서로 교류가 없다가 교류가 생겼는데 둘이 의기투합해서 한동훈을 조지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한동훈 사태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더니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끼어들면서 장해찬이하고 공동전선이 형성된 거죠. 이 공동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 한동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준석이가 그렇게 장해찬이하고 서로 교류를 시작해가지고서 반 한동훈 이 전선을 형성했다면 장해찬이가 제 얘기라는 글을 쓰는 거를 갖다가 이준석에 말릴 이유는 없겠죠. 이준석에 말려가지고서 장해찬이가 글을 내렸다? 이렇게 보기는 표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아주 심층적인 어떤 뭔가 아주 그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원래 이준석이는 말이죠, 상당히 자기 보호에 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했지 않습니까? 명태균이가 살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다가 깜빵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명태균이가 들어가 나니까 또 살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치고 빠지고 하다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살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장해찬이하고 뭔가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해찬을 통해 가지고서 전달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께 전달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내가 한동훈을 공격할 테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말이죠, 내가 한동훈을 공격할 테니까 말하자면 장해찬아, 나 이준석에 대한 공격을 좀 멈춰다오 라든지, 또는 지금 내가 검찰 수사를 지금 받게 됐는데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SOS를 갖다가 좀 내가 치고 싶은데 거기에 좀 도움을 다오라든지, 뭔가 이준석이가 자기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지금 장해찬과
뒤에서 말이죠. 뭔가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동훈에 대한 어떤 비밀 같은 거, 한동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고, 근데 이 주진우에 대한 공격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지금 장해찬이가 쓴 글은 주진우한테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어도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주진우도 빨리 한동훈한테 얘기해가지고서 빨리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야 이 한동훈 살 길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럼 주진우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주진우가 한동훈하고 지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저번에 20여 명의 국회의원을 모았을 때 그때 주진우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주진우를 통해가지고 3쿠션으로 지금 한동훈한테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건데, 이걸 보냈다가 넣었다가 이 이준석이하고 지금 뭔가 교류가 있으면서 이걸 내렸다는 지금 그런 유망한 얘기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장해찬이가 한동훈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주진우를 통해서 뭔가 쿠션을 치려고 했는데, 이준석이가 나타나면서 이준석이가 장해찬이에게 다른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내리고 나서 뒤에서 무슨 만남이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일단 내려라. 주진우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려라. 그러면 만나자. 얼마든지 가능하죠. 일단 그 글 내려라. 그리고 나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준석이가 다리를 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한동훈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지낸 사이라고 봐야 돼요. 이준석과 한동훈의 사이는 저는 찐찐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안 했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 때. 그리고 이원석이가 결국 나가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무혐의해주고 나갔잖아요. 그럼 이게 이준석과 한동훈이가 가깝다고 봐야지 멀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 주진우, 장해찬이 뭔가 뒤에서 만남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어떤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장해찬이가 제2얘기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진은정을 공격하고 한동훈을 공격하던 글을 내렸습니다. 25일까지, 28일까지 만약에 한동훈이 자백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진은정의 강남 맘카페 거기에 글 썼던 거 그 전부 다 까발리겠다라고 협박했던 글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 왜 내린 것일까요? 저도 지금까지 왜 내린 것인지 분명하게 지금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촉으로 봐서 그리고 지금까지 들리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여기 이준석의 모종의 역할이 있다. 뒤에서 뭔가 이 글을 내리고 나서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이 거래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은 결국 당 대표를 그만두고 정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준석 역시 이번 명태균 게이트에 깊이 연루된 자입니다. 명태균과 이준석의 관계가 까발려지면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장해찬도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물론 장해찬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장해찬이 제2에게 이 카페 글을 내린 이유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한 얘기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1000개 남겨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